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산림과학기술 연구성과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산림과학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분석하여 정말 많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등 크고 작은 영향에 대해 시의성 있는 연구 방향을 마련하였고, 특히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으로 매우 힘들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산림 서비스 수급 장기 전망을 비롯하여 국산 원목 유통 실태, 산림 탄소 상세 산업, 산림 경영 이슈를 다루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산림 정책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산림 임업 전망에서 발표되지 않은 연구 성과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전문가가 인식한 산림 부분 핵심 이슈 중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수년간 연구 결과를 통해 22개 수종에 대한 국가 고유의 배출계수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국가 고유의 배출계수는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취득한 인목 축적 자료를 활용하여 산림 부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산림재해 등의 환경 이슈도 중점 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재해 예측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산불이란 산사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도 많고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 면적도 큰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나무와 숲이 풍부하고 수십 년간 녹화된 숲이 장마나 태풍 때문에 일어난 토사 유출과 산사태 피해에 대한 방지 효과가 85배나 높은 것을 입증했는데, 지난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 지역의 나무와 지표 식생의 차이가 있는 토사 유출량을 모니터링한 결과였습니다. 측정한 결과 훼손된 숲에서 일반 숲보다 월등히 많은 토사 유출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숲이 주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방지 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대응화 또는 환경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산악기상 관측망의 무인 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림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시켰습니다. 개업, 개화, 단풍, 낙엽 시기와 같은 산림 식물 계절 변화와 겨울철에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에 대한 적설 연구는 산림 생태계 관리와 산불과 같은 산림 재해 예방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분석 체계가 고도화되고 산악기상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된다면 산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초에 다양한 환경이나 기상 조건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물질 저감 기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가지는 미세먼지 저감능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개선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복합 시설입니다. 내부에는 미세먼지가 처리가 가능한 대형 챔버, 그리고 소형 챔버, 그리고 대기오염 가스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대기오염 가스 처리 챔버, 그리고 BBOC 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는 BBOC 포집 챔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온도, 습도, 바람 세기, 자외선 지수 같은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시 산림에서 생기는 식물의 생리적 작용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맞춤형 연구로 신기술을 발굴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발명 특허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은행나무의 암수 식별 방법 연구입니다. 식물의 성이 유전적 차이에 의해 발생 초기에 결정된다는 이론에 착안해서 암수나무를 식별할 수 있는 DNA 분석 기술과 이를 이용한 식별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은행 열매의 악취와 거리 오염으로 인한 민원과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나무의 암나무와 수나무를 어린 나무 상태에서 미리 식별할 수 있는 DNA 분석 기술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술 분야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스마트 기술 발달로 인한 메가 트렌드로 이어지게 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은 3D 지상 스캐너를 활용하여 잇목의 주요 생육 특성을 빠르고 정확히 측정하는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하는 시험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이번에 개발한 시험님 관리 시스템은 보시다시피 QR코드를 이용해서 개체목별, DNA 정보, 그다음에 잇목 특성 정보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특히 라이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잇목의 주요 특성 형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 발달과 함께 더욱 확대되는 첨단 기술의 응용 연구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소재로 발굴하고 환경이나 의공학 분야 등 첨단 신소재로 응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계지를 통해서 소재의 표면 특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부터 미래산업까지 응용 분야로의 확장성도 무한합니다. 이렇듯 나노셀룰로스는 소재의 친환경성, 원료의 수급 안정성, 응용 분야의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나노 소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부터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산업 기술들까지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소묘 단열재를 개발하여 기존 스티로폼 재질의 우레탄폼 단열재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뛰어난 목소묘 단열재를 개발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무 단열재는 화재 발생 시 스티로폼 단열재보다 연기 발생량이 300분의 1 수준이며 불에 잘 붙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열 성능 또한 뛰어나 기존 플라스틱 단열재와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의 주 원인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도 최저로 낮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스티로폼 단열재의 10%를 나무 단열재로 대체했을 때는 연간 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됩니다. 이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 및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향후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된 목재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목재의 수종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목재 재감을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목재의 수종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목재의 수종 식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보유 재감은 국산재를 비롯하여 수입재 56개국의 표본으로 틱엽수 447종, 활엽수 4,75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유통과 이용뿐 아니라 소득 창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연속으로 송이버섯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성공하였는데 4년 동안 연속으로 발생되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생장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송이균이 생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송이버섯이 발생하였고 2017년 5개, 2018년 19년 1개, 올해 2020년에 12개 버섯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속적인 송이 발생은 송이 인공재배가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재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한지에 사용된 당나무를 연구하던 중 진주시에서 거대한 당나무를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높이가 9m 되는 이 당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당나무에 비해 보기 드문 크기로 또 한 번 학술적 가치가 높은 발견을 했습니다. 당나무는 예로부터 한지의 원료로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나라에서 종이가 필요할 때 지방으로부터 공납을 받아서 사용할 만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생태적인 어떤 특성, 또 한지 재료로서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당나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주에서 특이하게 거대한 당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통 항제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종이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 역시 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펄프 재지 분야 연구 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적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펄프 재지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펄프 재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점차 대두됨에 따라서 펄프와 종이도 이제는 과거 단순 기록과 포장의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펄프 재지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R&D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국립산림과학원은 다양한 연구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해옴으로써 국내 산림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화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산림복지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선진국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숲에 가시면 약간 상큼한 향, 풀향 같은 거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피톤치드의 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균과 항염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하고 살균 작용이 있어서 실제로 인체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숲 속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가까운 숲에 자기가 좋아하는 숲에 자주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화를 통해 산림 연구 분야를 이 같은 정책 이슈의 적기에 대응하고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연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 연구 분야의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2020년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